사건 최초 보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주식을 통해 번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을 처음 꺼내들었다.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던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도 찬성, 같은 당 이한구 의원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면서 여야, 진보보수 모두가 반기는 세제 개편안으로 떠오른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주식으로 얻은 소득은 비과세 대상.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 일명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됐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법 시행이 연기되면서 여야 입장이 서서히 엇갈리기 시작했는데 1Q60 엑스파일 사건 보고 금투세 현재 상황 정리, 부자가 아닌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잠깐 TMI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익이 나면 다른 사람은 손해를 보는 구조 때문은 아니고요. 그냥 시드머니가 없습니다. 하하. 그래서 요즘 날린 금투세 논란, 저랑은 상관없는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찾다 보니 이게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상관 있는 얘기더라고요. 오늘은 그 얘기를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20년) 전 처음 이 법이 논의된 계기는 부유세 도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자. 그렇다면 보수당인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반대했을 법도 한데 왜 같이 찬성을 한 걸까요? 그 이유는 부족한 세수를 고려했을 때 논의할 필요가 타당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도 있다라는 원칙을 거부할 논리는 없죠. 또한 현재 주식을 사고 팔 때 붙는 증권거래세 논란도 금투세 도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거래하는 행위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죠. 이전 정부에서도 금투세 관련 논의가 이어져 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비로소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3년에 시행되려다 2년 연기됐죠. 그 사이 증권사는 금투세를 적용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고 증권사 홈페이지에 가보면 금투세 세액 계산기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마침내 금투세가 도입될 예정인데 문제는 이게 지금 여야 입장이 엇갈리면서 다시 안개 속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금투세의 도입 취지 자체는 이견이 없죠. 손해를 봐도 내야 했던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개념이어서 개미 투자자들에겐 나쁠 게 없어 보이고 주식 거래로 큰 수익을 낸 상위 1% 큰손들에게만 세금을 물리는 거라 조세 정의에도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올해 초에도 금투세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죠. 현재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금투세 폐지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택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애초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인데 시행하기도 전에 폐지한다니 이게 대체 말이 되느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법 시행을 앞두고 보니 한마디로 정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단점들이 곳곳에서 드러나 버린 건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6가지나 준비했습니다. 첫째, 상위 1%가 15만 명이나 된다. 세법을 고칠 때만 해도 상위 1%는 정말 슈퍼 부자들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법 시행이 2년 늦춰지는 사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식 투자 붐이 일었고 채권 투자도 인기를 얻으면서 금융상품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결과 2019년에 1만 7천 명 정도이던 금투세 부과 대상자가 2020년 8만 4천 명, 2021년 9만 9천 명, 22년 말 기준 15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결국 금투세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법인과 외국인 뿐이고 상위 1%를 바라보며 투자해오던 국내 개인들에게만 세금을 물리는 이상한 구조가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둘째,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앞당길 가능성. 금투세 도입으로 국내 증시가 하락할 거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최근 국내 투자 비중을 줄이고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내 증시 투자 수익률이 낮다 보니 국내 주식 큰손 중 하나인 국민연금마저 해외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수익률이 하락할수록 국민연금은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될 테고 또다시 증시 하락이라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셋째, 추가로 수십만 명이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 수익도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연간 투자 수익이 5천만 원이 아니라 단 100만 원만 넘어도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는 건데요. 부양가족이 100만 원 넘는 수익을 얻었는데 만약 모르고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을 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나중에 덜 낸 세금에 대해 10% 가산세도 내야 합니다. 사실상 중산층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데 금투세 도입 당시엔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넷째, 원천 징수 문제.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열받아하는 포인트죠. 금투세는 수익이 났을 때 원천 징수로 먼저 세금을 낸 다음에
연간 수익이 비과세 기준에 해당하면 나중에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좀 더 풀어서 보면 금투세는 연간 5천만 원 미만의 투자 수익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증권사별로 미리 기본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금투세는 수익이 난 즉시 세금이 부과되는 원천징수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기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증권사에서 얼만큼 수익을 벌 거다라고 미리 예측을 해서 지정을 해야 하는데요. 내가 투자로 얼마 벌지 미리 예측이 가능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겠죠. 예를 들어 A증권사에서 2천만 원, B증권사에서 3천만 원 기본 공제를 신청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다음 A증권사에서 3천만 원 수익을 얻고 B증권사에서 1천만 원 수익을 얻었다면 총 수익은 4천만 원이지만 세금으로 22%, 즉 220만 원을 내야 하는 게 현재 금투세입니다. 만약 공모주 청약 등으로 기본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던 새 증권사에서 수익을 얻는다면 10만 원의 수익이 나더라도 2만 2천 원이 원천징수 당하게 되는 건데요.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게 된 건데 이 경우 다음해 5월에나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개미 투자자 입장에선 단돈 1만 원이라도 내 수중에 있어야 하는 건데 피 같은 돈을 1년 남짓 국세청에 묶어둬야 하니까 기회비용을 박탈당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직접 신청을 한 경우에만 돌려받을 수 있고요. 세금 냈다고 하고 뒤돌아서 잊어버리고 있으면 그냥 나라의 돈을 증여하게 되는 거죠. 다섯째,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 금투세가 시행되면 결론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거란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간 집값도 오르고 물가도 올랐죠. 도저히 월급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불안감에 2030 젊은 층들이 투자에 도전한 사례도 많이 늘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개인 투자자 수는 약 1,403만 명 정도,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가 약 2,900만 명 정도 되는데 2명 중 1명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투자가 어떻게 보면 이 엄혹한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생존법인 건데요. 예정대로 금투세가 시행되면 상위 1%라고 하는 15만 명의 투자금이 해외 증시로 옮겨질 가능성이 큽니다. 세금을 줄여야 하니까요. 상위 1%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인당 최소 10억 원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의 투자금 총액은 최소 150조 원, 한국 전체 시가총액의 6%가량 됩니다. 빠져나간 금액만큼 한국 증시는 가라앉게 되겠죠. 결국 투자에 목숨 거는 개인 투자자, 그리고 최근 투자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 2030 젊은 층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사모펀드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큰손들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수익을 내면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배당하게 되는데 현재는 금융종합소득으로 다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과 합산 과세대 최대 49.5%, 그러니까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금투세에선 최대 27.5%로 세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 역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환매를 서두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펀드 환매가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벌어지는 대량의 투자자금 이탈 현상, 즉 펀드런 현상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째, 부동산값 재상승 우려. 뭉칫돈이 주식시장에서 빠지게 되면 일부는 해외로 나가거나 일부는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석도 포착됐습니다. 한 경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 후 주택 가격이 약 73%가량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길게 설명했지만 세법이란 게 참 복잡합니다. 이렇게 주식에 매겨지는 세금이 복잡해질수록 투자 요인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지금처럼 금투세를 도입하느냐 마느냐, 연장하느냐 폐기하느냐 논의가 이어질수록 불확실성이 길어져 투자자 입장에선 정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다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데요. 투자자들의 주요 반응은 이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만 독박으로 부담 지우는 불합리한 정책. 제일 어이없는 게 원천징수하고 나중에 환급받으라는 거임. 자금 이탈로 주가가 출렁이면 개인도 피해를 봄. 개인만 손해가 아니라 국민연금, 기관들도 손해. 주식 장기 보유 시 양도세 감면. 이런 정책은 안 만드나. 자산시장 이해도가 없는 수준. 사다리 걷어차기. 최저임금 높이고 물가 높여놔서 서민들은 남은 게 투자밖에 없는데 이젠 투자까지 막으려 드는가. 금투세 시행으로 이득을 보는 자가 범인이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5월 국회 개원일에 여의도를 찾아가 촛불 집회를 열기도 했고요. 또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순식간에 6만 명을 넘겼습니다.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로 넘어가 논의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민주당은 내년에 금투세를 그대로 시행할 생각입니다. 더구나 22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다면 금투세는 사실상 내년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도 세금이 붙게 되는데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투자해 연간 250만 원 넘는 수익을 올렸다면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의 반발은 큰데요. 이른바 과세 차별에 대한 명분이 불분명하다는 거죠. 투자자들 사이 혼란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어떻게든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는 7월, 정부는 2025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매년 7월 말이면 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하고 이를 정기국회에서 논의해 세법을 개정해 왔습니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금투세 폐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내용이 담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나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등 부동산 세금 관련 이슈까지 국회에서 다 같이 논의될 예정이라 갈 길이 바쁜 상황이죠. 자, 금투세 도입까지는 이제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섣부르게 도입했다가 철저히 실패하고 있는 대만 사례 다들 알고 계시죠? 1989년에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을 추진했던 대만은 현재까지도 제대로 소득세 전환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도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투자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2016년에 결국 철회했습니다. 단순히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 번 사람, 즉 저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었네요. 2년 전 법안에 합의했다고 해서 무르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경제 상황은 많이 달라졌고 정책 하나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부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담당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경제 사건들의 핵심을 풀어서 들려드리는 엑스파일 사건 보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강신우 PD였습니다.